품격 있는 나이듦과 삶.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품격 있게 나이 드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널명 다시 피는 인생 이막 살롱입니다. 품격 있는 나이듦, 그리고 삶의 지혜를 함께 찾아가 봅시다. 나이듦의 품격이란? 품격 있는 나이듦이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과 지혜가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품은 여유로움, 인생의 깊이를 담은 따스함이 묻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존경받는 노년의 공통점은 바로 이 고요함과 깊이입니다. 삶이 주는 모든 경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 인생의 품격이 스며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성장하는 과정이지요. 젊은 시절에는 성취와 성공에 집착하며 늘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실수를 감추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나를 포장하기도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성취가 아니라 실패를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평온, 실패를 감싸 안고 다시 일어서는 힘,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삶을 품격 있게 만드는 요소라는 걸요.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연구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셨죠. 연구실 문은 늘 열려 있었고 학생의 작은 고민도 진심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연구 성과는 논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따뜻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젊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품격은 살아온 삶의 무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시행착오와 좌절도 훗날 품격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나이 들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부드러워지세요. 세상에 흔적을 남기려 하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품격 있는 나이듦입니다. 위의 내용은 어느 노학자의 강의 내용입니다. 한 학생은 인터뷰에서 오늘 강의를 들으며 생각이 많아졌어요. 나이듦이 두렵기만 했는데 품격 있는 삶이란 나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품격 있는 나이듦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배우고 더 따뜻하게 소통하며 마음이 늙지 않도록 애쓰는 것. 어느 노학자의 말씀과 그의 삶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품격 있는 삶을 위한 핵심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배움의 끈을 놓지 않기입니다. 삶이 변해도 배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태도는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나이듦을 위해서는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태도가 필수입니다. 여기서는 나이 들어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호기심을 잃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의욕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새로운 기술 배우기입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법, SNS 활용법, 동영상 편집 등 최신 정보 소통 방법에 대한 지식 쌓음입니다. 자식이나 손주에게 배워보며 세대 간 소통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좀 싫은 기색을 보이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대시하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세히 익힐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기기 학습을 통한 활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튜브 강의나 온라인 클래스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디지털 기기 활용법 같은 현실적 주제도 매우 좋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손자의 도움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만의 인생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취미의 도전입니다. 수채화, 캘리그래피, 사진 촬영 등 손으로 하는 작업은 기초만 익히면 다양한 응용과 활용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공예나 요리 클래스를 수강하여 솜기술을 길러보기에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지역 사회복지관, 지역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단기간에 걸쳐 큰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생활화하여 사고의 깊이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정 분야에만 관심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주제를 접하면 인생에 대한 시야가 넓어집니다. 가까운 지역의 도서관이 그 활용성의 보고입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넓이의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여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독서 모임 참여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의견 나누기, 그리고 책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독서 동호회,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독서 모임 참여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안전하게 소통 가능한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 수강과 교양 강좌를 통해 역사, 문학, 철학 등 주제별로 다양하게 접할 기회를 만드십시오. 한 할머니는 평생교육원의 역사 강좌를 듣고 매주 친구들과 토론을 진행하면서 내 인생의 역사도 다시 돌아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디지털과 단절되면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추천 학습법으로는 역사 이야기, 건강관리법, 디지털 기기 사용법 등 유튜브 강의 즐기기입니다. 온라인 수강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클래스 101, 에듀윌 등에서 취미나 실무 강좌 수강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활성화되어 있는 평생학습 사이트 활용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등에서 무료 강좌 수강이 가능합니다. 한 60대 어르신이 클래스 101에서 캘리그래피를 배우고 작품을 SNS에 올리며 손자와 소통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경험을 나누며 배움으로 연결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젊은 세대나 동료와 공유하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천 방안으로는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창업자에게 인생 조언을 나누며 소통하는 청년 멘토링 활동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새로운 세대의 생각을 배울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됩니다. 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글쓰기나 역사 교육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재능기부 활동입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블로그나 SNS에서 자신이 배운 것을 정리하여 공유하며 오늘 배운 디지털 기기 사용법 등을 기록으로 남기기는 어떤가요? 한 어르신이 블로그에 매일 배우는 새로운 것이라는 주제로 글을 올리며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싶은 것이 많다고 적어 공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감 느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목표보다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일 학습 계획을 세워 하루 30분씩 외국어 단어 암기, 매일 한 장씩 그림 그리기 등을 하고 월간 성취 목표를 세워 한 달에 한 권 책 읽고 감상문 쓰기, 새로 배운 디지털 기술로 가족에게 영상 편집 작품 보여주기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걸 배웠다고 보여주며 격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생활 속 학습 습관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배우기, 동네 산책하며 꽃 이름 알아보기, 시장에 가서 지역 특산물에 대해 물어보기도 좋은 학습 습관이 될 것입니다. 한 70대 주부가 음식 재료의 효능을 매일 하나씩 알아보며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습관화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꾸준히 유지해서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움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나이듦이란 나이가 들어도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우는 즐거움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기쁨을 느끼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갖고 배움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며 인생을 깊이 있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배움의 깊이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는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둘째, 관계를 소중히 하기입니다. 품격 있는 나이듦을 위한 관계 유지와 소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 역시 중요한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인간관계도 축소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관계를 소중히 하는 태도와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나이 들수록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꾸준히 소통하며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함께 품격 있는 관계 유지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는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주길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는 적극성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작은 연락이 큰 힘이 된다입니다.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잘 지내지? 일방적 연락이 아닌 상대의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오랜 친구에게 같이 점심 한번 할까? 라고 직접 제안하고 찾아가기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사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 건네기. 매월 한 번씩 소규모 모임을 제안하여 일정을 고정하는 정기 모임 만들기입니다. 매달 첫 주 목요일은 우리 만나는 날로 하자라고 제안해 보십시오. 한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 아침에 동네 친구들과 작은 산책 모임을 만들어 꾸준히 소통하며 건강도 챙겼습니다. 다음은 진심으로 들어주는 경청의 기술입니다. 관계를 깊게 만드는 핵심은 잘 듣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지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경청의 실천법으로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기, 중간에 끼어들거나 조언을 바로 하지 않기입니다. 공감 표현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하며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며 응, 맞아라고 반응을 보이고 조언보다 공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보다 그렇게 느꼈구나.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어. 하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가족 문제로 힘들어할 때 자신의 경험을 나열하기보다 친구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주는 대화가 훨씬 위로가 됩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와 칭찬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따뜻하고 가깝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마움의 표현을 자주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하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인과관계를 만드는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칭찬은 바로바로 하세요. 오늘 모임 준비 정말 잘했어. 덕분에 즐거웠어. 내가 있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하세요. 한 60대 부부는 매일 밤 서로에게 오늘 고마웠던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하며 소소한 감사를 나눕니다.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부드럽게 대화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유연한 태도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갈등 해결법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일리가 있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그건 아니야. 라는 부정적 표현 대신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내 입장도 이해해. 하고 부드럽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와 같은 과거 기억을 더듬지 않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부드러운 제안을 해보세요. 친구와 정치적 의견이 다를 때 논쟁보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태도를 보이면 관계가 오래갑니다. 작은 배려와 실천으로 감동을 주십시오. 사소한 배려가 오히려 큰 감동으로 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관심과 배려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배려 실천법으로는 관심 표현하기입니다. 요즘 건강은 어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일은 잘 해결됐어. 작은 선물 준비하기도 괜찮습니다. 자주 못 보는 친구에게 계절 간식 보내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만들기는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 매년 첫눈 오는 날마다 친구들에게 첫눈 소식 알림 메시지를 보내며 첫눈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지내자라고 전하는 습관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를 위해 내가 변하려는 노력하기입니다. 상대가 바뀌기만을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변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 대신 내가 먼저 유연해지면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식으로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친구의 새로운 취미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새로운 소통법을 활용하여 메신저, 화상통화 등 디지털 소통 방식 익히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하는 품격 있는 태도와 품격 있는 나이 듦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먼저 다가가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작은 배려로 따뜻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경청하며 작은 감사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상대를 존중할 때 사람들은 더 가까워지고 오래 곁에 머무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길은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나이듦 속에서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먼저 다가가세요. 셋째로는 자기 관리를 지속하기입니다. 건강은 품격 있는 나이듦의 기초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물론 외모를 가꾸는 것도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물론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나이듦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관리가 필수입니다. 자기 관리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 삶 전반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신체 관리, 정신 관리, 정서 관리, 생활 습관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신체 관리는 건강을 지키는 기본 실천입니다. 건강은 품격 있는 나이듦의 가장 기본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 만들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유산소 운동. 아침 스트레칭 루틴으로 기상 후 10분간 전신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빠르게 걷기입니다. 1일 만보 걷기 목표를 설정하여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3,000보씩 걸어 만보 달성. 근력 운동으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 관절의 무리를 피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 병행. 유연성 운동은 요가, 필라테스를 통해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관리입니다. 노화로 인해 신진대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양소의 균형을 고려한 식단 관리가 필수입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매 끼니마다 고기, 생선, 두부 등 섭취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며 소금,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인스턴트 음식 피합니다. 수분 보충을 위해 하루 8잔 이상의 물 섭취로 체내 순환 촉진합니다. 아침 식단으로는 귀리죽, 달걀, 신선한 샐러드. 점심에는 통곡물, 밥, 생선구이, 쌈채소. 저녁에는 두부조림, 나물 반찬, 된장국 등이 어떻습니까?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꼭 받으세요. 나이 들수록 정기검진을 통해 미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 1회 기본검진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연 2회 치아검진으로 치주질환 예방, 특별검진으로 나이대별로 권장하는 암검진, 대장암, 유방암 등, 정신건강검진으로는 우울증,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기능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실천 예시로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준으로 매년 같은 시기에 건강검진 예약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활기차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 꾸준한 학습과 지적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를 학습 습관으로는 매일 신문 기사 한 편 읽고 생각 정리하기와 외국어 단어 매일 5개씩 암기하기, 창의적 활동으로는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으로 두뇌 활성화. 이를 위해서는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문학 강좌 듣기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 관리를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활기를 찾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 유지와 작은 목표 설정 등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나이 들어도 관리하는 삶이 품격을 만듭니다. 품격 있는 나이듦이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여 삶을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작은 습관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체, 정신, 정서, 생활 전반을 고르게 관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관리하는 태도는 곧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품격 있는 자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세요. 넷째, 마음의 품격 키우기. 감사와 배려를 잊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품격입니다. 품격 있는 나이 듦은 나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품격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들이 당신의 품격을 보다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자식은 부모를 더 편안하고 존경할 대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품격 있는 나이 듦을 위한 실천 사례들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하세요.